네, 1번 분들 오늘 카드들 보면 요즘 고민이 하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핵심 카드로도 심판 카드가 나왔는데 지금 타로 카드 흐름 안에서도 보조 카드 자리에 심판이 처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두 카드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또 약간의 무기력감 이런 것도 있겠다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심판 카드는 이 안에 관 속에 들어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부활할 수 있는 마지막 핵심 결과, 그건 나한테 권한이 있지가 않아요. 관에서 주인공이 일어나려면 이 사람이 부활을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건 결국 이 천사의 의지에 달려 있거든요. 결국 우리 주인공의 목숨은 이 주인공의 노력만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이런 식으로 1번 분도 이제 일이라든지 공부라든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들, 뭐 자기 개발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들, 가족이나 친구, 뭐 연애 관계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포인트에 있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하셨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표현도 해보고 말을 해본다든지, 뭐 공부라면 준비도 좀 해보고, 또 어떤 특정한 딱 중요한 시점에서는 내가 용기를 내보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지금부턴 내가 뭔가 기다리는 거 말고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관 속에서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겉으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그냥 그럭저럭 살고는 있지만 사실 지금 부활이라는 이슈는 내 심장 아래에서 계속 그게 울리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부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되게 계속 묵직한 질문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기다린다라는 게 힘든 이유는 사실 우리가 차라리 이게 되냐 안 되냐라는 답을 확실히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내가 부활이 될지 안 될지 이게 끝난 건지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뭐 다시 물어본다든지 내가 정말 좀 더 알아본다든지 그러자니까 왠지 내가 그걸 재촉하고 너무 안달복달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내가 그걸 쿨하게 그냥 잊어버리고 살자니 또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요. 관 속에 있는 상태, 이게 지금 되게 답답한데 그걸 이제 어디 털어놓는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야 어쨌든 좀 기다려봐.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머리로는 당연히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1번 분한테 지금 필요한 조언 자체가 뭐 기다려라, 인내해라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왜 이게 지금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이고요. 처음에 관 속에 갇혀 있을 때 지금 상황이 들어왔을 때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 관계라면 특정한 사람을 탓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문제다, 뭐 이 시스템이 문제야, 뭐 그런 감정도 들었을 거고요. 근데 시간이 좀 됐거든요. 시간 지날수록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그런 게 다 내 탓인가?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사실 결과를 늦게 알게 되는 거랑 나의 정말 가치나 자존감, 이게 그렇게까지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관 속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번 분께서 곧 듣게 될 희소식, 굉장히 이 심판 카드는 그래서 더더욱 좀 확실해요. 그 결과를 맡고 있던 장애물, 그게 좀 정리가 되는 차원이 강하거든요. 이제는 무덤에서 나오게 돼요. 진행이 된다. 다시 일정을 잡아보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듣게 되실 거예요. 심판 카드가 이렇게 좀 제대로 두 군데 자리에서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답변이 없어서 뭔가 통보받지 못해서 연락이 없어서 끝난 줄 알았던 거. 그야말로 죽은 줄 알았던 거. 그게 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근데 이 심판은 예전에 내가 생각해왔던 방식,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과거로 정말 바로 원점으로 제로 베이스로 아예 내가 시작했던 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중간에 정말 뭐가 문제였던 건지 그게 좀 확인이 되는 차원이고요. 정말 현실적으로는 이게 부활은 새로운 삶이잖아요. 새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조율이 될 거고 그 과정을 내가 정말 부활한다면 이러이러한 상황,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겠구나. 내가 죽어 있었던 시간 동안 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조율의 과정이 있을 거고 그걸 지나면서 다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지금 두 번째 핵심 카드로도 좀 막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사람이라면 이 사람한테 뭐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고집 같은 게 무너지는 걸 말하는 카드고, 이 카드가 어떤 사회, 조직, 구조, 기관이라면 어떤 조건이나 상황 자체가 좀 달라지고 무너지는 그런 걸 말해요. 이 공통적인 부분이 이 카드가 말하는 건 기존에 좀 안정적이던 것들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막혀있던 이유가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점이에요. 지금까지는 약간 무덤 속에 있었던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선택받지 못했어. 내가 능력이 없나 봐. 뭐 관계라면 상대방이 진짜 마음이 없나 봐. 그래서 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카드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실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뭔가 정리가 안 되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이슈가 어떤 결정할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결정이 던져져서 그래서 좀 딜레이 됐다든지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나 때문이 아니거든요. 1번 분한테 문제가 있어서 멈췄던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제어할 수 없는 바깥의 문제, 그것 때문에 멈춰 있었다, 이렇게 보여요. 그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이건 사실 따지고 보면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 여기서 오는 후련함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카드들의 흐름에서도 거꾸로 매달린 사람, 또 동전의 기사, 컵의 기사, 지금 다 3장의 카드에 인물들이 등장한 카드들이에요. 이제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마 귀인의 에너지도 있겠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귀인들은 되게 뭔가 커다란 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요. 또 감정적으로 여러분을 편애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보이거든요. 오히려 좀 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 정말 자기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의 역할이 있겠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여러분한테 뭔가 감정이 있다기보다는 이게 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고치려는 거고, 문제가 있어서 정체되었던 것들을 풀어내는 차원이고,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 할 일을 해야 돼서 그래서 1번 분한테 이걸 알려주는 거지, 정말 여러분 대신에 뭔가를 해주는 역할은 아닐 거라고 보이고요. 호감이 있어서 그래서 해결한다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빠진 내용들을 검토해주고 채우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을 보고, 그래서 약간 공정하게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덕분에 그래서 1번 분이 막혔던 것들이 풀리는 차원이 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여러분한테 뭔가 막 감정적으로 앞으로 자기가 받을 게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면서 해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1번 분 입장에서는 이 막혔던 것들이 풀리는 과정이 그게 내가 처음에 정말 원했던 조건이 100% 똑같이 흘러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회사든 아니면 사람이든 조직이든 아마 상대방 쪽에서도 그걸 해결해야 되는 약간의 사정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끼워 맞춰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이라든지 조건 같은 것들이 조금 조정돼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진짜 1번 분한테 중요한 게 큰 그림에서 보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내가 어디까지는 조금 양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서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막혀있는 상황 안에서 1번 분은 내 기준, 나의 우선순위,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조언 카드도 보시면 좀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돼서 나와 있거든요. 사실 지금 여러분이 좀 답답한 상황들, 이게 좀 기다리는 거 자체가 원래 우리를 되게 힘들게 만들고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면 나중에 억울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풀려갈 때 약간 내 입장을 좀 더 세게 말하고 싶을 수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걸 왜 이제서야 얘기해 주는지 막 그런 걸 따지고 싶어지고 말하고 싶어져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한 걸음 뒤에서 상대방이 하는 얘기들을 좀 끝까지 설명을 좀 천천히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서운한 거는 당연할 수 있는데 중간에 뭔가 소통을 끊고 말을 끊고 내 입장을 말한다거나 결론을 내가 먼저 내려버린다거나 오히려 여기 와서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방어적으로 나가고 뭐 정말 뭐가 박힌 거야 이제 이렇게 막 따지듯이 한다면
내가 정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좀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들을 때도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상대방의 의도, 또 이 사람이 혹시 부담 가지고 있는 게 없는지, 회사나 기관이다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듣고 이해해보자.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뭐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관이라고 한다면 이걸 지금 해야 되는 이유를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직접 말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안을 내놓는 것, 그거 자체가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사과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문장이나 표현 자체에 너무 꽂히실 수 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특정한 사람이라면, 관계라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면 회사가, 어떤 조직이 정말 실제로 이제는 뭘 바꾸고 있는지,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걸 더 보는 게, 미래의 관점에서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서도 뭔가 주고받는 연락의 소통의 방식이라든지 일정 잡아가는 거, 서로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확실히 기준을 좀 언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예전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조건들이 흘러가야 내가 좀 더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건 맞고 확인해야겠죠. 결국 1번 분들은 가장 큰 희소식이 지금 여러분 어딘가 막혀있는 관계든 상황이든 뭐가 지금 정체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조만간 다시 진행된다. 이쪽이 제일 강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는 아마 1번 분이 무조건 기다리는 건 아닐 거고요. 대신에 또 그러면서 기다림이 끝나고 그리고 그동안 기다렸던 부분들이 이해가 될 거고, 아 그래 지금에서라도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보자 라는 약간 각이 나오는 차원? 그게 여러분한테 정말 큰 희소식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들 보면 지금 완즈 3번, 또 칼 2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약간의 정체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하루하루 맨날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보다는 어쨌든 아무래도 아는 것도 많아지셨을 거고 나름 그래도 아예 뭐 멈춰 있는 건 아니거든요. 꾸준히 하고 있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하고는 있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결과가 없다. 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완즈 3번 카드도 앨리스가 멈춰 있는데 먼 곳을 그저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칼 2번은 두 손으로 칼을 들어서 방어하고 있고 고개를 아예 숙이고 있죠.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상대적인 비교 때문이거든요. 분명히 나도 지금 바깥을 보고 있고 뭔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뭘 하고는 있거든요. 걸어는 가고 있는데 아예 지금 멈춘 상태는 아니에요. 뭘 움직이고는 있어요. 근데 이 속도라는 게 원래는 느리다고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 옆에 약간 오토바이가 엄청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이 오토바이는 나보다 훨씬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싶으면서 왠지 새치기 당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때 이후부터는 나만 멈춘 건가? 나만 이렇게 느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걸어가는 거 안 되는 거였나? 내가 속도가 너무 느린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옆에서 너 이만하면 충분히 하고 있어. 또 이제 너무 급하게 가는 게 좋지 않아. 꾸준히 가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말은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내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객관적으로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 사실 나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듣지 말자 이렇게 되는 날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미세하게 계속 멘탈이 흔들려요. 걸어가겠다고 내가 애초에 한 게 맞는 선택이었나? 걸어가지 말고 오토바이는 못 탔어도 자전거라도 탔어야 됐나?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가도 되나? 나 지금 그냥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거 아닐까? 걸어가려고 생각한 결정 자체가 내가 틀린 거 아니었어? 아니면 내가 가고 있는 길 자체는 지금 맞는 거야? 걸어가는 게 맞는 과정인가? 엄청 많이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원래 고민이 없었는데 갑자기 내 옆에 오토바이가 지나간 다음부터 비교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거 진짜 아니고, 근데 마음속에서는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뭔가 손에 탁 안 잡혀서 그래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뭔가 하나로 딱 엮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찔끔찔끔 흩어져 있는 거는 의미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조금 해보고 저것도 조금 해보고 요만큼 좀 알고 경험도 조금 있고. 근데 누가 물어봤을 때는 내가 아직 3번, 2번이니까 그렇게까지 잘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냥 조금 해본 수준이에요.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사실은 내가 투자한 시간이나 나의 노력 같은 거, 그걸 내가 먼저 과소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더더욱 약간 겸손이 미덕이다라고 말하니까 자꾸 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줄여서 말하게 되는데, 또 이런 것도 문화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아직 3이랑 2밖에 안 됐다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 10을 기대했다가는 그럼 실망할까봐, 그러니까 나는 아직 좀 낮춰서 생각하자,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이에요. 약간의 완벽주의, 또 성공이 무조건 모든 결과를 증명할 것이다, 성공지향주의, 이것에 대한 불안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우리는 자꾸 기대치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번 분은 뭔가 막 크게 내가 진짜 대박 나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이런 정도까지가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정말 뭔가 작은 결과라도 하나 나오면 내가 해볼 만한 그런 동력이 생길 거거든요. 지금까지 해온 게 적어도 틀린 건 아니고 정말 헛된 노력은 아니었어, 그 정도 증거만 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번 분이 곧 듣게 될 희소식 자체가 바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뭔가 증거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직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아직 멀었다, 잘해봐야 내가 중간 정도 아닐까? 나는 아직 뭔가 내세울 정도가 아니고 경험 삼아 해본 거야. 이제 그런 분야가 있으실 텐데 그쪽에서 생각보다 조만간 결과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뭔가 숫자로 보게 되거나 등급이 잘 나오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고요. 특히나 이 완즈 3번이 제대로 힘을 탄력을 받으면 다음 단계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약간의 좀 더 가시적인 그런 방향성을 보게 돼요. 만약에 자기개발이나 뭐 공부나 성장이 아니라 관계적인 차원이라면 지금까지는 약간 뭔가 미적지근했던 부분들이 상대방이 뭔가 딱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면서 이 사람이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네? 이렇게도 흘러갈 수 있어요. 지금 하는 만큼만 하면 나는 다음 단계로는 쉽게 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증거로 보이게 될 거예요. 상대방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좋다,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이런 반응을 여러분이 듣게 되실 수도 있고요. 결정적으로 어떤 결과가 하나 좀 보여요. 그래서 요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이번 분이 눈으로 확인이 될 거예요. 오늘 핵심 카드로 태양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태양은 완전히 빛을 제대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감춰진 게 없는 거고 비밀이 드러나요. 이거는 이제 태양은 없던 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는데 태양이 없었기 때문에 안 보였던 것들. 근데 태양이 이제 떠요. 그래서 빛이 들어와요.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명확함이거든요. 두 번째 카드도 보시면 기회, 말발부 카드가 나왔는데 정말 눈에 보이는 기회예요, 얘는. 이 기회는 또 정말 운이 좀 들어올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노력을 해왔어도 그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받게 될지는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그게 상대방한테는 그게 그렇게까지 먹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나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야, 이게 중요하지, 이게 핵심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과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관점, 이건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번 희소식이 좀 그런 쪽이거든요.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약간 사소하게 생각한 포인트, 그게 결정적으로 힘을 받게 되고요.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만큼 한 사람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바라보고 접근한 사람이 없었나 봐, 좀 그런 차원이요. 내가 원래 있었던 나였는데 근데 빛을 이제 받는 거죠. 빛을 이제 나는 받게 되다 보니까 사실 나는 원래 있던 나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번 분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익숙해요. 그냥 원래 이런 거 아니야? 나 원래 이랬던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상이, 상대방이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게 돼요. 또 오늘 별카드랑 여사제가 나온 걸 보면 이번 분들 좀 더 좀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면도 강하실 거고, 과대 포장을 일단 안 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면도 강하실 것 같거든요. 무작정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사제가 같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해야 되는 것도 먼저 하고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하기도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 여사제 힘이 있을 때는 안전을 생각하면 중요한 힘이긴 한데 이 신중함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결과가 이미 괜찮게 나올 거라는 여러 가지 상황적 맥락이 있어도 아직 멀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괜히 들뜨지 말자.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야 돼. 불안감을 조성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결국 동전 1번이랑 동전 10번 이렇게 가요. 이건 지금 다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오니까 이건 그냥 정말 좋은 말을 하는 거, 칭찬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증거가 오거든요. 이제는 보이게 될 거예요. 또 오늘 조언 카드 보시면 여러분은 지금 하늘의 운명이 아마 여러분 많이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일단 이번 분은 지금까지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우주가 함께했다. 운명의 힘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혼자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건 아니래요. 이제는 좋은 결과가 올 거고 또 좋은 사람도 온다고 해요. 아마 이번 분은 스스로한테 약간 엄격하기도 하고 약간 날카로우실 것 같거든요.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그 안에서 부족한 걸 계속 찾게 되고 약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편이실 것 같아요. 근데 조만간 어떤 결과가 오는데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전문가한테, 그 사람한테 가서 아예 결과를 까고 보여주세요. 이거 진짜 어떤 거예요? 이렇게 내가 혼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주변에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 객관적으로 더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걸 한번 물어보시고요.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남았는데 그럼 앞으로 나는 어디까지 해볼까요? 도전해볼까요? 혹시 나도 모르고 있는 나의 장점이 있지는 않을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시고요. 여기서 내가 좀 더 보충하면 좋을 부분들은 뭘까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조언을 받으시면 정말 더 좋은 결과들 받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전문가나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셨을 때 그냥 그 사람이 듣기 좋은 칭찬을 하진 않을 거예요. 정말 구체적인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를 줄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는 스스로를 보면서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아직 멀었어 이렇게 자꾸 채찍질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나 그런 채찍질 그런 생각들이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번 분들은 그동안 너무 스스로를 조금 낮춰서 생각해 오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아마 여기까지 오실 수 있으셨겠지만 이제는 딱 정말 누가 봐도 좀 클리어한 좋은 결과를 받으실 것 같고요. 내가 그동안 정말 뻘짓한 게 아니구나. 나 이제는 좀 더 욕심내도 되겠구나. 약간 그런 가능성? 잠재력? 태양이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의 진가를 제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증거가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선택이라는 이슈가 좀 크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어떤 때는 좀 서술형 답지를 채우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도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때는 내가 지금 객관식 문제 푸는 것 같다 그런 때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양갈래 길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양자택일. 둘 중에 뭘 골라야 할까? 그게 더 고민일 때가 사실은 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오늘 3번 분들 카드를 보면 조만간 어떤 양자택일의 순간에 도달한다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또 이제 이미 잔잔하게 깔려 있기도 해요. 그리고 특히나 3번 분들은 이제 양자택일 중에서도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은 포기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런 순간들 되게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뭐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게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모여서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인생을 길을 만들어 가니까요. 그리고 사실 아무것도 고르지 말자. A든 B든 난 아무것도 안 할래. 이렇게 되면 사실 내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적어도 A냐 B냐 이렇게 골라야 할 때 적어도 하나는 잡아야겠죠. 사실 매일매일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긴 해요. 아침에 눈 뜰 때도 좀 더 잘까? 지금 일어날까? 여기서부터도 사실 양자택일이고 지금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 사람이랑 지금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계속 순간적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게 멘탈 에너지 사실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하루가 되게 바쁘게 돌아가긴 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루가 지나고 나면 오늘 내가 뭔가를 잘 해냈어 이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하루가 지나고 나면 이 양자택일의 스트레스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내가 고르지 않은 것, 가지 않은 길,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게 남기도 하거든요. 아, 내가 아까 그 말 괜히 했어. 괜히 아까 그거 했어. 그러지 말걸. 약간 이런 미련도 남고요. 오늘 이렇게 양자택일의 이슈가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3번 고르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 삶의 어떤 상황이 다 다르시겠지만 공통적으로 흘러가는 게 왜 나는 하나를 고르면 하나를 놓칠 수밖에 없을까? 남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둘 다 어느 정도 밸런스 맞춰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는 뭘 선택해도 마음이 불편할까? 왜 그러면 하나를 잡아도 그 하나를 제대로 완성을 잘 못하는 것 같을까? 또 그래놓고 왜 맨날 후회하고 미련도 남을까? 좀 그런 생각을 잔잔하게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3번 분한테 또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우선순위를 좀 정해놓고 선택해 이렇게 말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3번 분은 뭐가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더 어려운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도 일어나서 뭘 해보고 싶은 그런 열정도 있는데 사실 몸이 힘드니까 나의 몸에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도 또 중요하기도 하니까 이러니까 더 어려운 거거든요.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도 중요하고 결국 안정적인 삶을 내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골라야 돼. 이런 편향적인 선택을 하다가도 그래도 내 마음에서는 아니야, 내가 너무 안정만 추구하는 거 아니야? 계속 이 상태로만 살 순 없잖아. 이렇게 도전을 향한 마음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한쪽이 아예 필요가 없다면 이미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고민이 안 되거든요. 내가 안정이냐 도전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면 내가 우선순위를 깔끔하게 이미 정했으면 그러면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다 둘 다 중요하잖아요. 어떤 때는 안정을 추구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린 도전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보니까 3번 분들 경우에는 그럼 내가 너무 우유부단해서 그런가? 좀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정을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이런 면들이 있는데 왜냐면 결정을 내가 A를 고르면 B는 나머지 한쪽은 그게 없어지니까 결국 내가 하나를 포기하는 것 같잖아요. 오늘 카드들 보면 3번 분한테 필요한 건 그 하나를 결국 포기해야 돼. 우선순위 중에 하나는 내려놔야지. 용기를 내. 이런 조언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상황 중에서 하나는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이제 방에 우리가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막 가전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냉장고를 꽂아야 돼요. 냉장고 코드를 꽂아야 되는데 보니까 세탁기도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써야 되니까 두 개 다 꽂아야 되는데 근데 그 콘센트 자리를 봤더니 콘센트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세상이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조언은 아니에요. 냉장고 꽂으려면 세탁기는 포기해야 돼. 이거는 내 인생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냉장고도 꽂으면서도 세탁기도 꽂을 수 있는 새로운 콘센트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멀티탭이 있어야 내가 두 개를 동시에 돌릴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러분은 우선순위를 못 정해서가 아니라 둘 다 내가 다 가질 수도 있는 새로운 방향, 돌파구 이게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게 지금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3번 분한테 들어올 희소식이 그런 차원이에요. 멀티탭이 오는 거죠. 내가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두 개를 다 할 수 있구나. 뭔가가 조정이 되고 상황이 바뀌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이제까지는 이게 그래 말이 안 되지. 그게 안 바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게 바뀔 수 있어요. 내가 혼자서 이만큼 해야 되니까 뒤에는 당연히 내 건강을 생각하면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원래 혼자 하던 일을 뭔가 다른 사람이랑 나눠서 하게 되면서 일이 줄어든다든지 내가 A를 하면서 B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아예 둘 중에 하나는 그만둬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뭔가 기간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여건이 갖춰지면서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지금 결정해야 되는 뭔가 마감 시간이 딜레이 되고 지금 당장 내가 정말 급박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구나. 좀 이런 사실도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오늘 핵심 카드로 러버스가 나왔는데요. 보통 우리가 러버스 카드가 나왔을 때는 이게 이제 사랑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선택에 대한 내용이 이 러버스 카드에 훨씬 더 커요. 내가 사랑을 선택하고 이 사랑은 꼭 사람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열정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이걸 1순위로 하기로 했으니까 나머지 어떤 삶의 많은 요소들을 그러면 이 1순위에 맞춰서 조율을 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를 갖는다고 나머지를 다 포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선택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을 해도 우리는 나머지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그런 것처럼 3번 분도 나머지까지도 밸런스가 맞춰질 수 있도록 뭔가 조만간 일정이 바뀐다든지 상황과 여건이 달라지면서 원래는 아무리 생각해도 둘 다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해지는 그런 차원이 가장 강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면서 공부하는 건 불가능해. 공부하면서 연애하는 건 불가능해. 이런 식으로 양자택일 중에 하나만 했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런 고정관념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원래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달라지고 방법이 조정되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유, 빈 공간 그게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엄청 큰 행운은 아니지 않나? 희소식까지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냥 뭐 일이 좀 줄어들어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야. 뭐 아니면 공부의 부담이 좀 줄어들면서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야. 시간이 좀 바뀌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운명의 수레바퀴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강하거든요.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하나씩 풀려가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올 때는 이 엉켜있던 매듭들이 한쪽이 풀리면서 전체가 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는 공부하면서 연애는 불가능하겠지. 내가 돈을 모으면서 여행을 간다거나 취미생활하는 건 불가능하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일하면서 공부하는 건 불가능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는 게 그렇게까지 나한테 큰 영향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공부를 발판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조언 카드까지 보시면 또 내가 뭔가 이렇게 상황들이 바뀌어갈 때 손을 내민다든지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결국 그 뭉쳐있던 풀리지 않았던 답답한 상황 이 양자택일에서 하나를 포기했던 거 이게 사실은 사람이랑 좀 연결돼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뭔가 이거를 해결이 안 되니까 혼자 계속 붙잡고 있는 문제 이걸 여러분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꺼내는 게 또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또 아마 3번 분은 내가 지금의 이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내가 도와달라고 말할까 말까 그게 고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거를 누군가한테 토스한다고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럼 저 사람도 힘들지 않을까? 힘들다고 말하면 그럼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이거를 힘들다. 나는 두 개 다 놓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두 개 다 선택한다고 하면 왠지 내가 무능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문제를 꺼내지 못하고 그래 놓고 나는 너무 힘든데 왜 사람들은 내가 이거를 고르기 힘든 거를 몰라줄까? 주변에서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게 좀 서운한 순간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 카드들까지 연결해보면 사람들은 말 안 하면 진짜 모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이 A를 선택해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고는 있으니까 쟤는 저게 우선순위인가 봐. 할만한가 봐. 잘하고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그럭저럭 괜찮은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 조언 카드들은 정말 딱 맞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정말 제대로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 정확히 말해야 한다. 이런 것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데 일정이 뭔가 너무 빠듯해요. 그러면 그냥 아무한테나 이걸 푸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해야 되고 뭐 일을 나눠서 한다면 정말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걸 말할 때도 그냥 힘들어 이게 아니라 범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 너무 힘들었어. 앞으로 모든 일들 이런 거 다 해결해줘. 다 그냥 모르겠고 도와줘. 이게 아니라 지금 상대방이 딱 정말 바꿔줄 수 있는 것들을 정해서 그 하나부터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보시면 정말 양자택일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도 3번 이거 필요한 거 당연하지. 이건 내가 해야지. 약간 이렇게도 확실히 노티스가 될 거고 이게 왜냐하면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래서 3번 분들은 하나를 하자니 나머지 하나를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거 그 부분이 어딘지를 먼저 살펴보시고요. 뭐 공부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한다거나 공부를 하는데 뭔가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있거나 일을 하면서도 다른 거를 해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내가 동시에 굴리고 싶은 그런 게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일을 하는데 취미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여러분한테 두 개 중에 하나를 무조건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야. 너는 두 개 다 같이 가져갈 수 있어. 두 개 다 얻을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꼭 하나를 포기할 필요가 없구나. 그만둘 필요가 없구나. 요만큼만 조정이 되면 둘 다 가질 수 있구나. 중요한 두 가지를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구나. 그게 또 여러분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채워준다라고 해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여러분 삶에서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나의 뜻과 다르게 속도가 좀 더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핵심 카드로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사람을 보시면 주인공이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냥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근데 표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편해 보이기도 하고 표정 봤을 때 그렇게 힘들어 보이질 않거든요. 죽을 것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 평생 이렇게 있을 순 없잖아요. 언젠간 내려와야죠. 그리고 지금 숲에 있는데 어두운 숲에서 나와서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 카드가 지금 핵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4번 분들 경우에는 지금 삶이 그 부분이 완전 최악은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이대로 내가 살고 싶진 않아요. 내 뜻과는 사실은 좀 다르지. 좀 이런 부분이 있겠다고 보이거든요. 언젠가는 그걸 바꿔야 돼요. 그리고 움직이긴 해야지 이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언제일까? 그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려갈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걸까? 어쨌든 지금은 이 상태에서 당분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래도 되나? 이게 좀 고민이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뭐 이거 하고 싶다. 아니면 저길 가고 싶어. 뭐 이런 삶의 방향성? 이런 게 어느 정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젠가는 뭐 이사를 가야 한다. 근데 언젠가는 이직은 해야지. 뭐 창업을 해보긴 해야지. 뭐 아니면 뭐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봐야지. 운동을 해봐야지. 취미 생활도 시작해야지. 사람도 만나야지. 약간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지향하는 바, 가고 싶은 좋은 방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딱 정확한 날짜가 지금 세팅이 안 된 것 같아요. 좀 더 상황을 봐야지. 지금은 그걸 하자니 여건이 좀 좋지가 않아. 지금 그런 생각이 강하다고 보이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상태에서는 먼 미래를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길 가고 싶긴 한데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뭔가 큰 변화를 갑자기 결심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큰 계획이 없으니까 막상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태에도 집중이 잘 안 돼요. 언젠가는 내가 이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너무 올인하는 거는 딱히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게 내가 뭔가를 더 해보려고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지, 내 의지가 문제인 건지, 하려면 또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운이 지금 안 들어와서 이런 건지, 타이밍이 지금 안 좋은 건지, 그런 거를 잘 모르겠거든요. 나의 시간과 에너지 이런 것들을 지금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이 정확하게 내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4번 분한테 곧 듣게 될 그런 희소식 자체가 그 타이밍 이거랑 관련돼 있다고 보이고요. 손에 약간 잡히지 않았던 좀 애매모호했던 미래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조만간 일정이 딱 정해져요. 언젠간 되겠지라고 약간 베이그하게 좀 애매하게 생각했던 일이 다음 달 할 수 있다. 이렇게 일정이 딱 잡히고 또 생각보다 좀 빨리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소식을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이게 거꾸로 매달린 사람은 마음 한켠에 또 좀 억울함이 있어요. 이 주인공도 뒤에 지금 머리 뒤에 빛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세계도 있고 지혜가 있거든요. 나는 사실 어느 정도 이상은 충분히 준비가 됐어요. 근데도 왜 세상은 나에게 아직 타이밍을 주지 않지? 왜 나는 계속 기다려야 되지? 운은 왜 오지 않는 거지? 좀 답답하셨을 것 같거든요. 때로는 나보다 좀 늦게 시작한 사람? 그런데도 쉽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나만 여기 매달려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카드가 이제 내면에 있던 빛이 외부에서도 합이 들어와서 빛이 딱 타이밍이 맞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안개가 엄청 많이 껴있는 되게 어두운 골목을 혼자 걷고 있는 사람이 이 거꾸로 매달린 사람인데 이 사람 지금 아무 빛이 없는 게 아니라 손전등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손전등은 완전히 잘 비춰주질 않아서 발 앞에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답답해요. 그러다가 저 멀리서 엄청 밝은 빛이 탁 보여요. 아니면 이렇게 가라 라고 길을 좀 안내해주는 표지판이 내 발 앞에 딱 보이는 좀 그런 상황이랑 비슷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아마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도착하겠지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언젠간 되겠지. 근데 이제는 언제 가야 되는구나,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그게 좀 확실히 보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조만간 4번 분은 진짜 연락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동전 10번, 또 만즈 1번, 칼의 기사, 이게 지금 다 약간 이동수가 들어있는 카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은 원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데 가봐야 되는 그런 변화, 이런 일정이 생긴다든지 누가 정말 연락을 하면서 직접 만나자, 얘기해보자 이래서 나가게 될 수도 있어요. 출장 간다거나 외부 일정이 생기고 내가 직접 거기 가서 물리적으로 확인을 해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당장 이사를 무조건 가야 돼, 이직을 바로 해,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마 여러분이 일상적인 동선에서 탁 벗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카레 기사의 힘을 받게 되면서 운의 흐름이 좀 빨라질 수 있어요. 한번 연락이 온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일정이 또 잡힐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게 연애운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는데, 원래는 여러분이 내가 누굴 만나려면 그래도 외모도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내가 지금보다 스펙이 좀 더 좋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 언젠간 연애하겠지, 뭐 좋은 사람 만나겠지, 여기까지만 생각은 하셨는데 실제로 내가 뭔가 사건이 없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특히 그럴 때는 이동수랑 물려서 뉴페이스가 들어올 수 있어요. 누가 소개해주는 사람도 가능하고요. 이때 이제 연락이 처음 탁 닿는 게 좀 더디다 싶을 수 있는데, 처음 연락만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 물꼬가 트이거든요. 갑자기 연락이 되게 빠르게 진행되는 맥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이게 갑자기 막 운이 빨라지니까 좋은 소식은 맞거든요. 근데 카레 기사는 원래 사람한테 약간의 불안감을 주게 돼요. 이게 진짜 괜찮은 건가? 갑자기 이렇게 서둘러도 되는 거야? 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원래 운이라는 거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계산한 대로 계단을 하나씩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계단을 3개씩 올라가고 또 어느 날은 하나 올라가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속도만큼 되지는 않아야 정말 운이라는 게 존재하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이때는 지금까지 딜레이 됐다는 것 때문에 이 좋은 타이밍 놓치지 않는 게 정말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카레 기사는 사실 과거에 연연하지를 않아요. 물론 앞만 보고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거는 또 안 되겠지만, 지금부터는 카레 기사가 왔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를 조금 구분해서 명확하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지, 그럼 내가 지금부터 어떤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뭐가 정해진 거고 또 앞으로 뭐는 좀 더 얘기를 더 해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내가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왜 다 한 번에 안 돼? 이게 아니라 과거는 과거대로 정리하고 지금부터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또 오늘 조언 카드 보시면 중심을 잘 지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 주인공도 보시면 이 사람 지금 나무처럼 표현돼 있어요. 중심을 되게 잘 잡고 있고 땅에 거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커다란 나무, 이렇게 묘사돼 있거든요. 내가 사실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상관없고 계절이 바뀌어도 나는 나의 중요한 줄기들, 이런 것들은 꽉 잡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 가끔 좀 조급해지기도 하는데, 조급해지면 너무 어떤 외부 상황이나 조건들 여기에 좀 맞춰주게 되거든요. 평소라면 내가 거절해야 되는 그런 거에도 일단 지금 운이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다 해볼게, 이렇게 냉큼 잡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제 시간이라든지 일정 같은 것도 운이 들어오니까 상대방이 어떤 촉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도 좀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카드들이 지금 조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카레 기사의 힘을 받아서 잘 활용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가능한 거는 가능하다고 말하고, 또 어느 정도 이상까지는 내가 왜 안 되는지, 왜 불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려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그 사람을 거절한다거나 아니면 기회를 아예 포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명확하게 조정이 그래야 어떤 이 기회를 오랫동안 내가 진짜 살려갈 수 있고 내 인생에 내 걸로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또 서로 균형이 맞으니까 그게 더 오래 가기도 해요. 처음에는 약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되게 많은 것들을 조율을 해야 되고 빨리 또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은 드실 수 있는데, 그래도 확실한 거는 이제까지 조금 멈춰 있었고 생각만 하셨고 좀 기다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쨌든 움직여지니까 몸이 바쁘긴 하더라도 마음은 어쨌든 훨씬 덜 답답해요. 오늘은 이거 하는 거구나,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하면 다음 단계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좀 풀려가고 있어, 좋아지고 있어, 운이 트이고 있어, 제대로 풀어가고 있어, 이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먼저 지금 나와 있는 칼 5번 이미지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주인공 보시면 좀 좌절하고 있고 좀 상처받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요즘 5번 분들도 내가 너무 인생에 좋은 일이 없어, 그래서 답답해, 이 차원보다는 나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 또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 뭔가 또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앞으로의 선택이 잘못돼서 나중에 결국 후회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쪽의 걱정이 잔잔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를 새로 해보고 싶긴 한데 그걸 했다가는 잘못될까봐 그게 걱정이 더 먼저 드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진짜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내가 어떤 계약을 한다거나 뭐 문서나 어떤 도전 이런 걸 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이걸 진짜 뭘 모르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지금 타이밍에 괜찮은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은 거야? 약간 이렇게 계속 조금 미래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게 예전에는 약간 어리기도 했고 조금 과감하게 해보기도 했을 거고, 아니야, 내가 기왕 하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스스로 다짐을 하고 나면 좀 도전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칼 5번은 지금 이 사람도 나이가 조금 지긋해 보이잖아요. 이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만큼 선하지가 않아요. 또 어떤 일이나 뭔가 과정들이 처음에는 되게 좋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더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칼로 5번 카드는 엄청 크게 배신을 당했다든지 완전 망하는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이런 것들이 잔잔하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세상을 믿을 수 없게 되거든요. 사람을 일단 못 믿게 되고 좀 더 방어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되게 큰 이슈만 걱정되는 게 아니라 되게 작은 것들도 긴장하게 되거든요.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야지. 약간 방어하게 되고 긴장감이 높아져요. 물건 하나를 사도 뭔가 후기 같은 거를 더 오래 찾아보게 되고, 이거 다 광고 아니야? 그러니까 더 많이 찾아봐야 돼. 이렇게 되고, 뭔가 계약을 한다고 하면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 단어 하나에 좀 더 매이게 돼요. 누가 뭔가 어떤 일이라든지 관계에도 제안을 하게 되고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면 이거 뒤에 뭔가 저 사람이 원하는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을까? 약간 의심도 강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긴장감이 높아지다 보면 사실은 멘탈이 점점 약해져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예민해지거든요. 그리고 조심조심해서 생각해서 살아가는 게 나중에 점점 하다 보면 스스로가 되게 답답해요. 또 실제 생활도 좀 답답해요. 왜냐면 옛날에는 확 과감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돈도 좀 덜 쓰게 되고 사람들도 못 믿겠으니까 덜 자주 만나게 되고, 그러면 그냥저냥 지나가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자꾸 위축돼서 인생에 좀 낙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들거든요. 결국 신중한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살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정해져야 되는데 막상 뭘 선택하려고 하자니까 신중함이 지나쳐지면서 머리가 더 복잡해져요. 사실 인간은 아무리 꼼꼼히 신중히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미래를 알 수가 없거든요. 막상 결국 우리는 신중함이 지나쳐지면 결국 스트레스만 받아요. 이런 맥락이 지금 나온 걸 보면 이 칼 5번을 뒤집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5번 분께서 조만간 듣게 될 희소식은 오히려 전화위복이다. 이런 문장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인생사가 새옹지마였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약간 되게 희한한 게 처음에는 이렇게 주저앉거든요. 처음에는 일이 또 어긋났어. 또 틀어졌어. 이렇게 느껴져요. 내가 엄청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정말 용기를 내서 연락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상대방이 답을 안 해요. 아니면 내가 엄청 뭘 고민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뭐 하나 배워보겠다고 진짜 고민 많이 해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취소가 될 수 있고 일정이 갑자기 미뤄질 수도 있어요. 내가 거의 정말 힘들게 결정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뭐가 딱 멈추는 거죠. 그러면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되게 실망하게 되거든요. 가뜩이나 내가 지금 주저앉았잖아요. 요즘 일이 안 풀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나만 엎어지는구나. 나만 운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고민해가지고 결정했는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엎어지는지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그러면 너무 많이 고민해서 그런가? 좀 더 빨리 결정할 걸 그랬나? 내가 또 너무 오래 생각했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나를 탓하게 돼요. 근데 오늘 카드들은 오히려 지금은 늦어져야 된다는 거, 잠깐 멈춰야 된다는 거, 멈춰야 그 어떤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피해갈 수 있다. 예상하지도 못했던 뭔가 구멍이 있어요. 그때 내가 덜컥 그래도 결정을 했으면, 그게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와서 야 사실 그거 진짜 문제더라, 너 그거 위험한 거야,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희소식이 그냥 전화위복이랑은 좀 다른 게, 우리가 보통 전화위복이라고 한다면 내가 잘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험을 피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의 전화위복의 진짜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계획했던 방향이랑 갑자기 일이 다르게 흘러가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보가 탁 들어오는 차원이거든요. 세옹지마라는 말 생각해보면 이게 원래 이제 옛날에 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엄청 건강하고 튼튼해서 온 마을에 자랑거리일 정도로 진짜 아주 든든한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말이 하나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아들이 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아들이 다리를 다치게 되죠. 이제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했던 온 동네 자랑거리였는데 얘가 다리를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무조건 나쁜 일이죠.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나쁜 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전쟁이 난 거예요. 모든 젊은 남자들이 다 전쟁터로 끌려가서 결국 다 죽었어요. 근데 내 아들은 이미 다리를 다쳤으니까,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전쟁이 생기는 건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또 아들한테 야 너 전쟁 나가야 되니까 지금 차라리 다치는 게 낫다 이렇게 계획한 건 아니잖아요. 다치는 순간에도 그걸 몰랐죠. 결국 이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고 해도 그러한 운명의 타이밍까지는 만들 수 없어서, 사실 멀리서 보면 우리 인생은 무조건 100% 좋은 일도 없고 무조건 나쁜 일도 없다. 내가 어떻게 의미화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이게 이제 세옹지마의 뜻이잖아요. 정확히 근데 여러분은 몸을 뭔가 바다에 정말 던지기 직전에 필요한 정보가 딱 들어오는 이런 순간에는 정말 전쟁이 나서 아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는 거, 이거는 운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핵심 카드로 별 카드가 나왔는데, 별 카드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희망이에요. 근데 이 카드가 말하는 희망은 그냥 뭐 평생 아주 무탈하게 지냈던 사람이 되게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게 별 카드가 아니에요. 별 카드 앞에는 원래 데스도 있고 타워도 있고 엄청 큰 변화, 아주 충격, 이런 카드들이 앞에 있거든요. 무너지고 좌절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희망.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사람을 조심하게 되고 상황도 좀 더 예민하게 바라보게 됐는데, 근데 이제는 어떤 사건을 만나면서 전화위복, 세옹지마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내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희망이 생긴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아마 이제까지는 좋은 일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씨앗이 와도 아무래도 좀 더 의심하게 되고 또 불안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진짜 나 큰일 날 뻔했다. 나 잘 피했구나. 그리고 진짜 더 좋은 상황이 있었구나. 이것도 알게 되면서 앞으로의 가치관이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오는 모든 사건, 모든 정보, 모든 사실, 모든 사람은 사실은 좋고 나쁜 게 없고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다. 그러니까 그걸 다 내가 거부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불안하고 예민하게 생각할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사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공정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계기로 내가 뭔가 깨닫게 되는 게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불안해지면 원래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를 최대한 많이 상상하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모든 리스크를 다 알고 나서야 안전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우리는 어떤 시그널을 잘 읽게 되면 충분히 이 정도는 피해갈 수 있고, 또 아주 작은 리스크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지. 내가 또 그 정도의 맷집이 있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5번분은 뭐가 하나 틀어진다거나 뭐가 딜레이 된다거나 어긋난다거나 뭔가 안 되고 거절당했다. 이럴 때 진짜 좌절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그거보다 더 좋은 게 희소식으로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아니면 이게 좋아 보여도 이 뒤에 숨겨진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멈춰줘야지 맞다. 그래야 더 유리하다라고 하거든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가던 길에 이제 앞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다가 속도가 늦춰지잖아요. 근데 또 이럴 때 다른 옆에 있는 길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다른 길로 찾으면 되지. 내가 그 목적지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또 늦어서 좀 더 천천히 가다 보니까 뭔가 멋진 풍경을 본다거나, 내가 아예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갔더니 맛집을 알게 된다거나, 인생은 좀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선택해서 내 예상대로만 되는 거, 그게 무조건 최선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좋은 길이 있나 보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거기서부터 여러분 운이 정말 새로운 방향으로 풀린다고 해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